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작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다소 좀 지루한 구간이 이어지면서 하락도 확인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분들이 또 접근을 했었던 종목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최근에 좀 논의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된 얘기들의 영향을 받으시는 종목이어서 제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고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혹은 어떤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의견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편성을 하시거나 매매 사용하시는 분들은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라는 회사를 좀 살펴보면 일단 두산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수소 관련 에너지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작년에 코로나 때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지난해 3월에 3,935원이 최저점인데 장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5만원 이상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이 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3조 3,074억 원,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102위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외국인 비율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크게 높진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11.81%. 그리고 주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이 미래성장 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유치해서 두산그룹사의 연료전지 사업 부분을 일적 분할한 회사고,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그 발전용 연료전지가 수소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주요 사업 내용은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 및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어차피 서칭하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상승 하락하는 과정에서 유상 증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분을 또 그룹 내에서 이동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고점 가격대에서 잡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 물타기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게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ESG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일단 투자의 모멘텀 첫 번째로는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전망치가 좋지가 않아요. 두산퓨얼셀이 2분기에 실적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지금 이 발표될 2분기 실적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수소 관련 법안이 좀 개정이 미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 물량이 좀 속도 조절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를 잘 마치고 나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전체적인 매출에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가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와 하반기 기대감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이상 하락한 735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고, 부진하죠.
웬만한 우량주들이나 혹은 시장에서 점유율이나 리더인 그룹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주 중에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매출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있고, 그 대신 이제 하반기부터는 작년 4분기 수주분의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3분기에 수주 물량이 조기 납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합산돼서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서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사업이고, 올해 10월 내에 정해지는 수소법의 개정이 완료가 되면 발주처의 소요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자체는 2분기에 좋지 않게 나오겠지만, 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보자면, 두산퓨어셀 2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이제 3분기의 수주 공백 영향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어지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 하반기부터는 작년 4분기의 수주분의 매출 반영과 올해 3분기의 수주 물량 조기 납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대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올해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다 털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좋은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 두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거는 왜 글씨부터 적었냐면 좀 중간에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CHPS,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죠. 이게 사실 지난해 10월에 그 국무총리 주관으로 했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건데, 그 이후에 도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올 하반기 내에 도입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충분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게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도입이 된다면 신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수주가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2분기 실적이 사실상 작년 3분기부터 이루어진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빨리빨리 도입이 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올해 2분기의 실적을 좀 감소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무 제도가 하반기에 도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무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두산퓨어셀의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부분 기사 내용이 좀 단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수소발전 핵심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무화 제도고,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CHPS, 전력 생산 판매 업체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소 연료전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포함이 돼서 태양광이랑 풍력, 이런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이랑 동일하게 취급되고 경쟁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CHPS가 도입이 되면 이 수소 연료전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공급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그 수소경제위원회에서인데, 이 2022년까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진행이 굉장히 좀 흐지부지하게 되고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두산퓨어셀의 매출에 전체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에 도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그 수소 경제법이라고 하죠. 이 개정안이 6월 1일이 돼서야 발의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면 법적으로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서 발전업체들의 발주 자체가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두산퓨얼셀 등 수소 발전 사업자들이 상반기 신규 수주에서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분기의 수주 실적 같은 경우 6MW 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올 하반기 이내에 CHPS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신규 연료전지 수주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국내 생산 규모가 현재 90MW에서 130M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도의 도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 투자 모멘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7월 27일에 이 여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 6명이 있죠. 뭐 다들 아실 건데, 그 대선 경선 후보 6명이 탄소 중립 정책 비전 발표회를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회를 할 예정인데, 이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적어드리면, 여당의 대선 경선 후보 6명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책 비전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주들 영향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 기사 내용 한번 보시면 나오겠지만 27일 탄소 중립 비전 영상 통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10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법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의 비전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기후 위기도 그렇고 뭐 탄소 배출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 결국에는 이거를 이루어내려면 뭐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은 제시돼야 되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 관련 내용들이나 수혜를 크게 받을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거다, 이런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두산퓨얼셀의 투자 모멘텀 네 번째는 최근에 그 유럽연합에서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감축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뭐 전략 이름이 P4 전략이라고 하는데, 해당 이 전략에 대해서 향후에 수개월간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정해지는 제도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감축하는 이 전략에서 어떤 내용들이 보통 다뤄지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내연기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그리고 2035년까지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한 퇴출,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전기 및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독려, 이런 게 논의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걸로는 전기자동차 아니면 수소연료를 사용한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구체화를 논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의 내용 중에 하나고, 뭐 다른 내용으로는 시대 좀 흐름에 따라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뭐 그런 것도 있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건축물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건축물들의 발전 전력 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그런 법적인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번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건물, 전력 소비량이 많은 건물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건물들에 대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전력은 수소나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굳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완전하게 퇴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관련 대체될 수 있는 에너지를 전기차나 수소 연료 자동차로 본다라는 건 굉장히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하는 이 회의가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수소 발전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산 퓨얼셀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최근에 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했던 이 피포 전략,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향후 수개월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확정되는 내용들 혹은 좀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두산 퓨얼셀의 향후 투자 모멘텀 혹은 뭐 상승 가능한 모멘텀은 일단 2분기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발표를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하반기에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러한 기대 심리는 작년에 제대로 이 도입이 되지 않았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대한 영향인데, 올해 하반기에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수소 연료전지의 보급이 대대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내용, 그리고 7월 27일에 여당의 대선 경선 후보 6명이 탄소 중립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표했던 이 피포 전략,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감축하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향후 수개월간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수소 관련 주들의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 투자할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무거운 저항 매물대죠. 121선을 오늘 장 종료하는 시점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소 관련주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두산 퓨얼셀의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강하게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지루한 구간을 이겨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방향성이 중요하고, 실적 발표에는 크게 어차피 영향받지 않을 거예요. 어째 뭐 기대를 크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5만원 구간에서 지지하고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혹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일정 부분의 비중은 자신있게 접근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승처럼 5만원대 이상 가격에서는 악성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N자형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뭐 예전 같은 정말 일주일에 막 40% 50% 올라가는 그런 급등은 좀 어렵다고 봐요. 시총도 커졌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두산그룹의 이런 성장 모멘텀이 좀 돌아가면서 부각이 될 건데, 아무튼 수소 연료 관련주 중에선 가장 대장주니까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